신차인데 이렇게 중고로 나오는 차들 있잖아요. 그죠. 완전 새 거 같은 거. 네, 그런 건 왜 나오는 건가? X7이 1억 한 2천, 3천 정도 합니다.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리스에 내 스스로 피를 집어넣으면 1,500 이상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럼 1,500만 원 내가 수수료 내고 내가 출고하는 거야. 우리 영업사원이. 무부정으로 출고하면은 내가 3개월 기다리든 말든 이걸 원하는 사람한테는 지금 차가 당장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엔카에 승계를 올립니다. 나는 1,500만 원을 먹었어. 그리고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되려나? 200만 원 정도 된다고 볼게요. 그러면 5개월 동안 안 팔렸어, 차가. 그럼 200만 원 5개월이면 1,000만 원 썼잖아요. 난 1,500을 먹었고. 그럼 500은 아직 남았어. 5개월 내로 누가 이걸 가져가기만 하면은 나는 500만 원 벌고 5개월 동안 공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기 어려운 차, 대기 기간이 오래 걸리는 차가 신차로 리스 승계가 올라왔다. 요즘 SK 엔카 보면은 현금차보다 국산차는 장기 렌트 승계, 무슨 리스 승계, 수입차는 리스 승계 이런 게 진짜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입차는 비쌀수록 리스로 하는 게 좀 더 효용성이 좋아서 많이 나가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완전 신차급 같은 거는 급한 사정, 모 유튜버가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에서 마누라 몰래 샀다가 걸려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다. 손해를 감수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저희 같은 업계 영업사원들이 최고의 마진으로 뽑은 다음에 빨리 가져가고 싶은 사람한테 덤태기 씌워서 넘기는 겁니다. 1 시리즈가 제일 그런 행태가 제일 많죠. 차가 싸니까 마진을 많이 먹여도 티도 별로 안 나고 사람들은 그냥 리스 승계면은 몇 달치를 누가 대신 냈구나, 난 중고로 싸게 사는 거구나, 이 생각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고차 리스 렌트 하시려는 분들, 중고라는 게 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현금차 같은 경우는 일시불보다 중고가 당연히 싸죠. 내가 들어간 돈이 적으니까. 근데 아까 제가 잔존같이 설명드렸듯이 1억짜리 차가 5년 뒤에 5천이라서 내가 내는 게 5천이면 이게 중고가 9천이다. 이걸로 리스한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5년 뒤에 똑같이 5천입니까? 이미 1,000만 원 감가된 게 5년 뒤엔 4천이겠죠. 내가 내는 건 또 5천입니다. 왜 중고합니까 그러면? 그죠? 그럼 중고를 누가 하느냐?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은행에서 대출해서 중고는 무조건 일시불로 사세요. 일시불로 사고 최대한 오래 잘 타고 잘 파시는 게 좋고, 리스 렌트 같은 경우는 신차 아까 리스 아무나 못 한다고 했잖아요. 네. 내가 신차 리스 심사가 도저히 안 나, 수입차를 타고 싶어, 그럼 그 새 차 같은 거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신차급이 중고로 나오는 이유예요? 그렇죠. 거의 다 진짜 내 사정에서 사자마자 파는 사람은 생각해보세요. 사장님이 차를 샀는데 잘못 샀어. E클래스 살 걸 괜히 5시리즈 샀다 했어. 그렇다고 그걸 바로 팔아요? 시동월세 날아가고 하는데 안 그러겠죠. 뭐 제가 차가 여러 대 있어서 그래서 뭐 파는 거예요. 뭐 다 개구랍니다. 원래 뭐 흰색 살려고 했는데 다 개구랍니다. 이런 식으로 막 올리잖아요. 싹 다 개구랍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차 한 대를 처분했습니다. 스포츠카 타고 싶어가지고 빨간 거 하나 3개월 정도 타다가 팔았는데 저한테 상세적인 이 차의 연역을 적어달래요. 싹 다 적어줬지. 나는 이거를 그렇게 빨리 가져가길래 그 중고차 대표자가 자기가 좀 타보려고 하는 줄 알았어. 와, 3일 딱 되니까 내가 말해줬던 거에다가 구라 이빠이 섞어가지고 딱 올라오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어제 자기 전에 봤죠. 네. 올라왔더라고. 그 스토리를 넣어가지고 네, 스토리를 넣어가지고 거짓말이 좀 있는데 내가 댓글 달 수 있으면 이거 거짓말입니다 쓰고 싶은데 못하지. 이거 번외 얘기인데 셀토스가 19년도에 나와가지고 기아에서 20년형, 21년형, 22년형을 뭐 해가 바뀌려면 아직 10개월 남았는데도 계속 가격표를 바꿔서 비싸게 내요. 그러면 미친듯이 팔립니다. 왜? 대체자가 없거든. 티볼리가 엄청 이슈였잖아요. 쌍용이 그걸로 이제 일어서나 했는데 셀토스한테 개박살 난 거죠. 코나는 좀 작아, 실내가. 메뉴나 뭐 크게 차이가 없어. 근데 셀토스는 더 커. 디자인도 호불호가 안 갈려. 스포티지, 투싼 아직 다 구형이에요. 셀토스 주문하면 6개월 걸렸다니까요. 지금도 4개월 걸려요. 물론 투싼은 지금 7개월씩 걸리지만. 그래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리스장 기렌트 하실 때 국산 빨리 받고 싶으니까 다. 그러면 우리 저희 같은 영업자들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차를 알선을 해줍니다, 매칭을. 그러면은 내가 주문해서 기다리는 것보다 무조건 비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나쁘냐? 주문해서 기다리는 거는 싸게 나오지만 6개월 뒤에 그 차가 나왔을 때 진짜 원래 말했던 싸게 주느냐? 안 주죠. 영업사원들도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 얘기는 굳이 안 하죠. 아, 예, 맞죠. 정비, 타이어 이런 거 다 갈아준다고 롯데 렌터카 죄송합니다. SK 렌터카 죄송합니다. 그거 엄청나게 홍보해요. 홈쇼핑에서부터. 그거 따로 가입을 해야 돼요. 한 달에 7만 원, 8만 원 더 낸다니까. 근데 한 달 1년에 1만 킬로, 2만 킬로 타시는 분들이 이거 소모품 장기 렌터는 공짜로 다 해주죠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하지 마라 합니다. 그냥 소모품의 제일 큰 거는 타이어거든요. 근데 주행거리를 많이 타이어를 많이 쓸 거 아니야. 내가 한 달에 8만 원 더 내면 1년에 100만 원 가까이 더 내는 건데 1년에 100만 원치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주행거리 짧게 뛰면 받을 게 없어요. 제발 그거 정비 서비스 다 해주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보험 영업사원들 아니면은 뭐 업무상
1년에 4만 5만 뛰시는 분들 장기렌트 해야지. 내 차 사면 그거 나중에 폐차해야지 팔립니까? 그런 뭐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리스가 유리한가요? 아 진짜 애매한데 개인 사업자도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만약에 카니발 9인승을 한다 그러면 장기 렌트가 무조건 좋습니다. 부가세가 환급이 돼요. 카니발 9인승 11인승은 7인승은 승용에 들어가니까 안 되고 그리고 경차 같은 경우가 제일 애매한데 직장인들은 경차를 살 바에 아반떼를 삽니다. 맞아. 직장인들. 네. 왜 그러냐면 돈 때문에 그래요. 레이가 한 1,600만 원 해요.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네네. 사람들 차를 안 사본 사람들이 레이 뭐 차도 작고 싼 줄 알아요. 안 싸요. 싼 줄 그러니까 인식이 싼 줄 알아요. 맞아요. 근데 비싸거든요. 맞아요. 네. 그냥 우리가 차를 살 때는 절대적인 금액으로 봐요. 근데 아까 그랜저 임팔라 얘기했듯이 팔 때 똥값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해요. 말씀하신 롤렉스처럼. 그럼 레이 같은 경우는 1,600만 원 주고 사면은 그 반값인 800만 원 5년 뒤에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아요. 400만 원 되면은 다행입니다. 근데 아반떼 2,500만 원짜리는 팔 때 1,200, 1,300 나와요. 그럼 2,500에서 1,200, 1,300 빼면 내가 내는 건 1,200, 1,300이야. 1,600에서 400 빼면 내는 건 1,200이야. 그럼 한 달에 내는 거 왜 되겠어요? 비슷해요. 근데 사업자들은 경차, 레이, 모닝 이런 거 합니다. 왜? 내가 한 달에 35만 원 내는 거면 3만 5천 원 환급되거든. 그럼 아반떼랑 격차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경차의 효용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일반 직장인이고 비용 처리할 것도 없고 부가세 환급도 없다? 그럼 경차 왜 삽니까? 그냥 한 달에 1, 2만 더 주고 아반떼 사는 게 낫지. 그게 나중에 내 인수하기도 좋고 차량의 상품성이 좋을수록 무조건 좋은 겁니다. 자, 많이 팔린 차는 괜히 많이 팔리는 게 아니에요. 제발 XM3하고 트레일 블레이저 사지 마세요. 제발. XM3. XM3 트레일 블레이저. 네. 예쁘죠. 좋아요. 그리고 서비스 받기도 수입차보다 좋고 현대 기아만큼은 또 안 좋잖아요. 차량 가격 XM3 동급이 셀토스, 코나, 티볼리 뭐 많잖아요. 똑같이 2,200만 원이면 얘들이 7, 8만 원 더 비싸요. 근데 나중에 내가 5년 뒤에 인수해서 10년 동안 탈 거다. 그럼 사고 싶으면 사세요. 그럼 페라리 3억 5천짜리 페라리 하나 이렇게 계약하면 네. 얼마나 남아요? 아, 그 페라리 영업사원 딜러의 인성에 달려 있습니다. 인성이요? 인성에. 인성? 네. 10원도 안 남기고 해줄 수도 있죠. 근데 그냥 페라리가 네, 서로 수완이 다른 거죠. 그렇죠. 많이 팔리는 차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딜러가 한 달에 한 대 팔까 말까인데 그거 한 대 팔아서 최소 1,000만 원은 남겨야 최소 1,000만 원. 네. 그럼 최대는 얼마까지 가나요? 최대로요. 네. 3억 5천짜리라고 치면은 네. 한 5천만 원일 수도 있죠. 야, 페라리 한 대에서 그런 양심 없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요즘 뭐 돈 많다고 해서 호구 잡히는 사장님들은 또 요즘 많이 없고 서로 커뮤니티 포람페 이런 데서 공유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못할 텐데 사실 페라리나 뭐 3억 이상 되는 람보르기니 사시는 사장님들 딜러가 1,000만 원 남기는 거 많이 남기는 거 아닙니다. 사장님들한테 서비스 해주고 PPF 해주고 썬팅 해주고 한 3, 400 쓸 겁니다. 그리고 500 남기는 거 3억짜리 차 타면서 500 딜러가 남기는 거는 진짜 착한 겁니다. 아반떼 팔면서 500 남기는 미친놈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네. 그냥 사람 봐가면서 뭐 좀 많이 받아도 되겠는데 뭐 많이 받고 다 그렇게 합니다. 예? 이 사람 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하고 다 전부 다 되게 양심적으로 해줄 것처럼 막 유튜브도 영상 나오고 하는데 네. 안 그럽니다.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다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뭐 잘 알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는 제 상호 공개 안 하고 연락처도 공개하지 마세요. 예. 제 얼굴 아는 업계 사람들이 전화 와서 저 욕하겠죠. 근데 이제 고객님들도 알아야 되는 게 적당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 고객님들도 얼마나 남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페이백 얼마 줄 거냐, 썬팅 뭐 어떤 제품 해줄 거냐 엄청 따져요. 딜러들도 막 다 죽어나요. 적당히 진상을 부리고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기준을 아무도 못 매기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고 이 사람 믿을만 하구나 인성을 보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리스 사기 당한 게 어떤 거죠? 몇 년 전에 크게 이슈가 됐던 전세 렌트카라는 것도 있었죠. 그것도 이제 전세로 해서 뭐 한다. 그 내용은 나중에 검색해 보시고 그런 것처럼 내가 조금만 차를 사고 싶어서 급한 마음을 조금만 릴렉스 하시고 리스 하는데 이 클래스가 100만 원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60만 원 해드립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속지 마세요. 어떤 방식이냐면 그 사기업체 첫 번째 걸러낸 방법은 무보증은 절대 계약을 안 해줍니다. 무조건 보증금이 30%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보증금을 적용하면 100만 원인데 선수금 적용하면 60만 원이거든요. 그럼 선수금 적용해서 60만 원인 것처럼 하는데 그 선수금을 보증금처럼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럼 딴 데랑 비교해보면 말도 안 되게 싼데 다들 하겠죠. 3년 계약에 보증금 30% 넣고 보증금 돌려주고 자기들이 월 납입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지원해준다고 견적서에 써놨어요. 그 어차피 다 말장난이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내가 차를 사는데 저 사람이 한 달에 20만 원 나한테 왜 꽂아줍니까? 그 이상의 마진이 있는 거죠. 그거는 근데 요 사람들은 마진으로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보증금 3천만 원을 들고 잠수 탈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잠수 타고 상호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게 블로그이고, 내가 이 차를 출고했습니다, 우린 정상적인 업체입니다, 이런 걸 어필하기 위해서 상호 간판을 들고 출고 사진을 고객들과 막 찍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또 낚이겠죠. 저건 사기가 아니구나 싶어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2년 뒤에 그 많은 보증금 수십억, 수백억을 들고 잠수를 탄 다음에 상호를 바꿔서 다시 나타납니다. 근데 음성적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뭐 저희처럼 네이버 광고나 SNS, 페이스북, 인스타 이렇게 노출되기도 하지만 밴드를 운영합니다. 휴대폰도 그런 게 있었죠. 어떤 성지 밴드를 가입하면은 회원 가입해야만, 왜냐면은 그 불법 보조금 주면은 신고 당할 수 있으니까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얘들도 그런 컨셉을 쓰는 거죠. 밴드에 가입하면은 딴 데다 얘기하지 마세요, 너만 싸게 해줍니다 식으로 해서. 다만 첫 번째 걸을 수 있는 거는 보증금을 요구하면은 조금 의심을 해라. 그리고 선수금을 넣었는데 돌려준다, 의심해라. 다른 데 견적 보통 두세 군데는 받아볼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게 싸다, 무조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사기업체를 꼭 안 당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무보증을 한다고 쳐봐요. 내가 10원도 안 들이고 리스를 하고 렌트를 할 거예요. 사기를 당했어, 차를 뺏겼어. 어떻습니까? 손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내가 그 달달이 타면서 차 뺏기기 전까지 그 차를 타는 동안만 돈을 냈기 때문에 사기가 없어요. 아니 어차피 차가 내 게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내가 낸 만큼만 가고 위약금 안 내도 되고 차 가져간다고 땡큐지. 그런 건 사기가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사기업체는 무조건 보증금이나 선수금을 30% 요구한다. 1억짜리면 3천만 원이에요. 그 3천만 원 얘들이 들고 잠수 탈 건데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1년 지원해 준다고 뭐합니까? 그거 다 이중계약입니다. 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모든 자동차 금융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진행하는 겁니다. 렌트 같은 경우는 뭐 롯데렌트카, SK렌트카, KB국민캐피탈, 리스도 마찬가지로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JB우리, 신한, 삼성 뭐 엄청 많잖아요. 보험 영업 대리점처럼 저희들도 그것을 중개하고 매니지먼트 해드리고 고객이 알 수 없는 부분을 파악하고 상담해드리고 설계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차를 출고해서 렌트, 리스를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사기업체들은 우리 업체와 계약을 하고 내가 금융사와 계약해서 이면 계약, 이중 계약을 하는 겁니다. 보증금 입금을 우리 회사 계좌로 입금해라, 사기인 겁니다. 보증금 입금 계좌 수취인이 그 금융사 본사가 맞는지, 지점이 맞는지, KB캐피탈, 현대캐피탈로 뜨는지 그런 걸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꾸 보니까 그 허경환 씨 닮았다는 얘기 들으시죠? 조금 젊었을 때 들었는데 닮았나요? 허경환 씨가 눈도 크시고 훨씬 잘생겼어요. 옆에서 보니까 좀 들어있네요 얼굴이. 정말요? 전 쌍꺼풀도 없는데. 아, 너 닮은 거 다. 칭찬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